18년 12월에 와서 아. 한국에 와서 여기에서 또 이제 서연이의 적응 기간을 걸치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려니 이게 한국말이 제가 너무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글쎄. 글은 읽는데 미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도 여기에 적응하기에 너무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애가 너무 어리니까 취직할 때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나는 한번 아팠던 적도 있고 또 서연이 아빠가 이제 간암으로 그렇죠. 돌아갔으니 이 DNA가 왠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서연이한테. 예, 그쵸. 그래서 서연이 보험을 제가 들어주느라고 이제 애 아빠 지금 남편이 소개해주는 이제 모르는데 보험 설계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계약하러 이렇게 책을 안고 오셨는데 나를 쳐다보시면서 아니 나는 이 계약보다 왜 그쪽이 너무 욕심이 난다고. 아, 보험일을 같이 안 예, 예. 그래서 해보겠나? 아, 나 관심이 없다고. 나 이제 지금 한국어 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거기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서 그게 19년이 지나고 2020년 2월에 또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 아, 코드를 밟아서 대리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보험을 다 모든 걸 다 이제 비교 견적을 내고 할 수 있는 전속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일을 탁 시작을 해서 이게 보험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나는 내 보험을 내가 다 설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3개월 안에는 내 보험과 내 직계 남편 아이 보험은 설계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 보험을 하고 20년 11월에 추석이 10월 초였어요. 그래서 추석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18년에 내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2월 달에 건강검진을 하고 완전 클리어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랩틀로 받고 이메일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19년이 짝수해니까 여기는 이제 홀수 짝수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년이 내가 74년생이니까 이제 20년에는 이제 내가 짝수니까 이제 건강검진 10월이니까 이제 말도 되고 해서 가서 탁 건강검진 했는데 하고 한 3일, 일주일 되니까 이제 이 서류가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정상했는데 폐에 결절이 있어 보인다고 빨간 이런 게 딱 체크돼서 왔더라고요. 그 이제 폐 결절? 이게 뭐지? 이게 폐 결절이면 그냥 뭐 종양이라던가 그냥 결절이고 안 좋으면 암이다, 또. 그거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갔죠. 예, 가니까 종합검진을 또 거기 받으셨겠네. 서 CT 검사 해보자. 그래서 조영재 이렇게 탁 놓고 CT 검사를 하고 나와서 그래서 그 한 이틀이면 나온대요. 이제 이틀 결과가. 다음 날 오라고 해가지고 다음 날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로 오시라고 그리고 다 보여주는 보여주는 예, 거로구나. 폐가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린 것처럼 자그마한 하얀 점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유방암 걸렸다가 그쪽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는 폐암이다. 아,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더 넘었죠. 한 12년 전에 내가 유방암을 투병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다시 이제 서울 원자력 병원으로 가서 그때는 이제 유방암 센터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원래는 소화기 내과로 갔어요. 폐암인 줄 알고. 폐암인 줄 알고,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로 가서 이제 이게 뒤로 해서 이게 폐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뭐 이제 넣어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원바람이 유방이다. 그래서 원인이, 예, 그래서 유방암 이제 재발돼서 나서 다시 유방암으로 가서 그럼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 어느 상황이냐 해서 다시 이제 쫙 찍었는데 2020년 10월 30날에 딱 암 진단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피디님이 그 진단서를 띄워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 가슴 림프절이랑 그다음에 이제
폐전이랑 그리고 이제 척추, 척추까지 네, 뼈에까지 갔구나. 네, 전이가 돼서 지금은 아마 그래서 제가 생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3개월? 어메. 나 담담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아유, 그때 그 진단을 받을 때 서연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때 그 3개월 이제 그 시한부잖아요. 그게 3개월을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연이 아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연이 아빠는 본인 가족들 중에 암이 걸렸던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제가 그 20년 전에 겪었던 그 아무 어떤 무슨 뭐 해야지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하얘졌겠죠, 그분도. 하얘지고 봉봉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근데 나는 겪었잖아요,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아연이 아빠가 그러는 모습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담담히 근데 그 당사자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못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그런 생각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될 아이가 둘이나 있구나. 근데 한 명은 그나마 아빠가 있는데 이 한 명은 이 사춘기 온 이 낭낭 18세를 그때 17살이니까. 아이고. 근데 중학교 그게 2020년이니까 원래 이제 중학교 10월 30일 받았으니까 11월에 둘이 손잡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 애가 그때 뭐 이제 딱 고등학교로 가는데 어디 이제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고 그 결과로 해서 내신 성적으로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 혼자 뭐 그거 다 이제 우리 완전 있잖아요. 아메리카 스타일이라 본인이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12세 이후부터 본인이 다 알아서 결정해서 본인이 약간 우린 그런 문화로 애를 키워가지고 어떤 이제 엄마가 이거는 좀 해주세요 하면 그럼 부모가 해야 되는 거네 하고 이러는 문화인데 서연이가 그 광명역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말고사를 가야 되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엄마 3개월이면 내가 고등학교 가는 교복을 입는 거는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도 엄청 아팠겠다. 엄마도 모르겠다고 서연이가 내 손을 딱 잡고 엄마 힘내세요. 내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갈 거니까 서류를 넣을 거니까 엄마가 외국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내 모습 교복 꼭 사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시는 이제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붙은 거예요, 서로가.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용 타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교복을 사는데 내가 학교 가는 교복을 사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교복을 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 학교에서 한 벌씩은 다 학교에서 해주는데 저는 2벌씩 샀어요. 혹시 내가 모르니까. 모를 것 같아서 다 2벌씩 샀어요. 와이셔츠는 3개 사고. 근데 그 교복 이거 하시는 분이 이것도 또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주더라고요. 그거 딱 고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아니 왜 이거 이렇게 주문하세요? 있는 거 이거 충분히 이거 하나 가지고 졸업하는데 이러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두부를 다 샀어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언니가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화가 나지만 너무 맞는 말이라서 내가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웃음이 안 나와도 한 번 더 웃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장님 저를 지켜보셔서 아시잖아요. 제 하루 일과를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살아가면서 지금 견뎌가면서 제가 이 영상이 내가 처음에 만나서 저 유튜브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 사연 얘기를 듣고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처음에 저를 읽었을 때. 예, 그 사연이 뭡니까? 이래서 내가 이제 말기암 진단 받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문화는 책으로 이제 뭐 일기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남겨서 어느 날은 일기를 쳐보면서 잊어보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을 엄마를 떠나와서 이 엄마라는 그늘이 없어도 자립을 잘할 것 같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이 많은 일들을 공방전을 겪으면서 내 엄마 마요사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근데 그리우니까 다시는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곳에 있는데 어쩌면 서연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지금 시점에 낭낭 18세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는 않는데 자기가 애 낳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뭐 내 혼자 카메라 켜놓고 서연아 엄마 이렇게 살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거는 할 줄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때 내 사장님 손잡고 나는 이 동영상들이 이 뭐 구독자 이런 것도 나는 할 줄도 몰랐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 내가 없는 이 시간들에 어느 날 내 아이가 우리 엄마가 그립네 엄마가 어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엄마가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견뎌야지 또 우리 엄마 이렇게 멋있었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를 이 영상을 내 아이들이 내 없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어떤 거로 남기고 싶어서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게 이거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딸들이 지금 큰 딸은 이제 18살이고요. 작은 애는 아직 10살도 못 됐는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뭐 석 달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남기고파서 제가 그래서 이거 김진희 이 편을 지금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그 엄마가 딸들한테 남기는 그런 영상도 잠깐 찍어서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고요. 딸들한테 이제 그 보내는 그 영상도 이제 하나 뭐 제작이라고 할까 하나 만들어 뭐 그런 그 부탁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우리 김진희 선생님은 이래서 구독자분들도 야 이게 너무 길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유가 이래서 그럽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제 채널에나 출연했던 분들이 와서 좋다. 대한민국이 한없이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탈북자분들 유튜브 영상들이 대개가 그건데 제 채널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또 유튜브가 이런 것도 대신할 수 있구나. 이것도 우리나라의 장점이다. 영상으로 그 자식들이 이 다음에 엄마 나이대가 되면 또 자기 자식을 다 보게 되면 그때는 엄마 마음을 알겠죠.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엄마를 또 추억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만들게끔 해주셔서 저는 뭐 더없이 감사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게 됐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험 하시는 일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선생께서 큰애 아빠도 이제 그 암으로 그렇게 가셨고 또 그 큰 딸도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피가 이렇게 섞였으니까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보험이라도 단단히 이제 뭐 이렇게 들어주려고 해서 보험 공부를 하셔서 지금 보험 일을 하신다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뭐 다 이제 그 담당인 보험사들도 있겠고 하지만 꼭 보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 선생님 한번 초청을 해서 보험을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 김 선생님 이 전화번호도 이 채널에 이제 고정을 시킬 거고요. 또 댓글을 보니까 힘들었겠다, 억울했겠다 하면서 후원하시겠다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왜 계좌번호를 안 올리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뭐 특별히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뭐 득되게 한 것도 없고 그냥 받기만 했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 채널 계좌를 올려놓고 뭐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이거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댓글에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 채널에는 우리 김 회장님 이제 뭐 얼마 안 되신다니까 뭐 우리 김 선생님보다도 그 자녀들한테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험도 그렇고 관심 있으면 한번 전화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석 달 이제 시한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석 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2년을 하는데 지금은 서서히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렇게 림프랑 폐랑 뭐 척추였는데 지금은 작년 9월에 간에 전이가 됐고요. 지금은 척추 다른 위치에 또 이제 전이가 돼서 뼈 주사 용량도 바꾸고 지금 서서히 몸이 그렇죠. 장작이 되어가는 구도 유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완치는 꿈 그거는 좀 있지만 서서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2008년에 유방암이 걸려서 말할 데 없고 설명할 데 없고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이 유튜브라 내가 사장님을 만나서 이런 곳에서 위하는 꿈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 댓글의 위안을 받으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었고 감사하고 고마웠어. 제 구독자 분들이 한 6만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김 선생님 편입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혹시 이제 그 6만 되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다 기도하고 이제 바래고 용기 내고 하면 천세 만세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참 어떤 데는 뭐 냉철하고 차갑고 이렇지만 진짜 정이 있을 때는 엄청 이렇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통해서 알았으니까 힘내시고요. 또 우리 그 댓글에서 용기 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희망 잃지 말고요. 또 서연이 아연이 또 이쁘게 크는 거를 보면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나 요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네. 네, 뭔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그 강씨 집안 사람들이 제가 저를 신발도 안 신고 내쫓으면서 애를 빼돌려 가면서 부모를 떠나와서 너 애도 버릴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아이가 지금 19살이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그 외국어 전 과목은 아니지만 일부 과목은 전교 1등을 늘 하면서 토익 시험도 막 990점을 맞고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다 빼앗아 가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 갈취해 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켰고 어느 누구의 싱글맘보다 나는 내 아이를 떳떳하게 멋있게 진짜 키웠고요. 나는 이거는 뭐 아이가 여기 영상에 출연하게 될지는 그 아이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제가 아이를 이제 인사도 시켰고요. 사장님도 진짜 인정할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애가요 키가 1m 74고요. 세연이가 참 이쁘고 반듯하게 컸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진희 씨가 또 앞으로 더 굳세게 독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감사하고 우리 김 선생님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 선생님의 남편분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진희 선생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니까 참 오늘은 기쁘게 방송을 마무리. 구독에 완전 강팬이고요. 본인 얘기도 하냐고 막 물어보고요.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뭐 이 방송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애들 기르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좀 남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자주 모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자주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직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